자, 제일 처음 보게 될 게 원순열인데, 원순열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을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예시 그림 보게 되면 이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게 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구별이 안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표현을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숫자로 바꿔 적읍시다. 원순열에서 자리가 4개가 있는데 1번이 앉고 2번이 앉고 3번이 앉고 4번이 앉았을 때 얘가 원탁인데, 원탁이 뱅글뱅글 돈다면 주위 배경에 대해서 구별이 안 된다면, 회전해서 같아지는 거는 같은 경우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왼쪽으로 조금 돌려볼까? 그럼 얘 1이 오고 2가 오고 3이 오고 4가 오는 이런 경우랑도 똑같은 경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인데, 그러면 이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뭐가 중복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지금 4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가장 첫 번째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가 있는 이런 원탁이 있어.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왜? 첫 번째를 A라고 하자. A가 여기에 앉으나, 일어나서 나 이 자리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하고 여기에 앉으나 똑같지. 구별이 안 되잖아.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은 한 가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왔어. B는 아니지. 왜 두 가지야? A 기준으로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는 다 다르지 않을까? A의 오른쪽에 앉는지 건너편에 앉는지 왼쪽에 앉는지는 다 다르잖아.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돌리면 똑같지 않나요? 다르지. 돌리면 똑같지 않지. 얘가 돌아가면 AB가, 요 돌아가면 AB는 이렇게 되고, 돌아가면 AB는 이렇게 되고, 돌아가면 AB는 이렇게 되고, 다 다른 경우죠. 그래서 A 기준으로 보면 A가 한 명이라도 앉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 원순절이 아니야. 이 사람을 기준으로 자리가 다 가치를 띠게 되는 거거든. 구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온 사람은 남아있는 3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오는 사람은 2가지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오는 사람은 1가지가 되는 거고 해서 이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다각형에도 마찬가지로 이 나눗셈 자체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원형은 아닌데 주변 배경이 똑같아. 그래서 테이블이 뱅글뱅글 돌아. 구별이 안 돼.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제가 왜? 또 틀렸어요. 왜? 요쪽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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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삼각형이라서.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이 여기 앉았어. 이 테이블이 뱅글뱅글 회전 목마처럼 돌면 이 사람이 한 요 정도 오게 되면 얘랑 구별이 똑같고 여기랑 똑같겠지. 처음에 오는 사람이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사람이 없는 게 밥 먹을 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왼손잡이니까 여기 왼쪽에 사람 없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처음에 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오는 게 2가지.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여기 앉았다면, 여기 A가 앉았어. 이제 남아있는 5자리는 A 기준으로 전부 다 의미를 가져요.
A의 요쪽, A의 요쪽, A의 요쪽, A의 요쪽, A의 요쪽 다 의미를 가지니까 얘는 5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원순열과 똑같죠. 1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이런 형태로 두 자리씩 존재한다면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 하나죠. 왜? 잠시만요. 아, 두 개, 네, 똑같네, 두 개. 여기냐 여기냐 네. 두 가지 그 다음 총 8자리 중에서 A 앉았으니까 7팩. 얘는 네 가지. 이 자리는 이 자리랑 같고 이 자리는 이 자리랑 같고 이 자리는 이 자리랑 같고 이 자리는 이 자리랑 같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오게 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4가지고 한 명이라도 앉아버리면 이 A를 기준으로 모든 자리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7팩이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의미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회전에서 포개지는 형태를 찾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요 두 자리는 회전을 하면 얘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회전해서 같아지게 되는 서로 다른 영역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얘는 2개. 얘는 회전되면 얘랑 같아지지. 네. 그래서 1개. 얘는 요만큼이 마찬가지로 회전을 하면 얘랑 같아지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개. 이거 회전 찾을 때 대각선을 요렇게 끄은 다음에 여기랑 회전해서 같아지지 않나요? 하면 얘는 아니야. 이거는 대칭으로 접히는 형태이지 얘가 회전이 된다고 해서 한 자리가 세 자리가 되지는 않거든. 내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회전되는 거는 딱 여기밖에 없어. 얘를 회전해서 여기가 되고 회전이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회전해서 포개지는 형태에 같아지게 되는 서로 다른 경우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한쪽에 4개 있고 여기 4개 있으니까 요 4개가 여기서 말하는 4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도영이 여기에서 두 자리씩 있다. 회전해서 같아지는 자리는 포개지는 거는 2개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9팩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 나눗셈의 뭐 중복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 계산하면 같아요. 네. 자, 전체 8명이 앉을 겁니다. 첫 번째로 여학생 3명이 이웃하게 된다 그러면 이 3명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꿈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리 바꿈 3팩만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3팩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학생 3명 자리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여학생 3명이 요렇게 이웃해서 앉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아까도 누군가를 먼저 앉히자 그랬지. 그럼 이 여학생 3명을 먼저 앉히자. 너희들 아무 때나 앉아봐.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앉는 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앉으나 순서가 A, B, C, A, B, C 여기 A 앉고 여기에 B 앉고 여기 C 앉는 순서가 자리 바꿈으로 결정이 됐다면 여기에 A 앉고 여기에 B 앉고 여기에 C 앉는 거 똑같겠지. 여기 앉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가지. 가장 먼저 앉으니까 원순열하니까
나머지 몇 자리죠? 500. 요 A, B, C인지 A, C, B인지 B, A, C인지 찾는 게 지금 3팩. 여자는 끝났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디는 제일 처음에 앉으면 덩어리가 앉으나 한 명이 앉으나 제일 처음에 원순열에서 제일 먼저 앉으면 한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요 여학생 3명이 앉은 거 기준으로는 모든 자리가 의미를 가지니까 500이 될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간격은 모르겠고 잠시 남자를 먼저 앉히고 생각을 합시다. 중간에 3명 끼워 넣은 다음에 간격 좀 맞춰주면 되니까 남자 먼저 5명 대충 앉힐 거예요. 그러면 남자 5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5팩. 아니죠. 원순열인데 4팩. 1 곱하기 4팩이죠. 네.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틈새는 이렇게 생겼죠. 네. 여기에다가 여학생 3명을 띄엄띄엄 앉힐 건데, 자 현재로서는 남학생이 앉아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구별이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네.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달라. 달라요. 여기는 인사고 여기는 아싸 사이 다르죠. 구별이 되지. 첫 번째 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가 있을까? 5가지. 5가지죠. 두 번째 여학생은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 그래서 5개 자리 중에 순서 있게 3명한테 자리를 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얘랑 곱해서 답을 결정한다. 이거는 아까 설명한 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회전에서 포개지는 형태는 얘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결정하는 경우가 2가지. 나머지 사람 한 명이라도 앉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자리가 의미를 가져서 9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뭐 3명이 앉고 여기는 4명이 앉는다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 3명이 앉고 여기에 2명이 앉고. 자, 이거는 몇 가지 있을까? 왜? 이 테이블을 회전을 하면 아까 이거 예시를 그냥 기본적인 원순열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적인 원순열은 여기다 그릴까? 요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4자리가 있다부터 시작을 했죠. A가 여기 앉아있어. 테이블이 뱅글 도니까 A가 여기 오게 되니까 지는 가만 앉아있는데 테이블이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 오니까 여기 앉으나 똑같네. 테이블이 뱅글뱅글 도니까 구별이 안 되죠. 얘나 근데 이게 뱅글뱅글 돌면 구별이 안 될까? 얘가 90도 돌았을 때 여기 앉으나 같았겠군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자리가 있겠냐라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중복이 될 만한, 회전해버리면서 구별이 되지 않고 아까 자리랑 똑같았겠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자리가 있을까? 얘는 원순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요 7자리가 제일 먼저 오게 되는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이등변 삼각형도 원순절 아닙니다. 8팩 전부 다 다른 의미입니다. 원순절 아닌 거는 요거 반원하고 이등변 삼각형 2개만 기억을 해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도형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 네 가지 영역을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모두 사용하여 중간에 색칠하는 경우는 이 애들이랑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가 가능해. 여기 중간에 초록이냐 노랑이냐 빨강이냐 파랑이냐는 모두 다른 경우잖아요. 네 가지가 존재하고 이제 남은 세 가지 색이 있는데 회전에서 일치하면 같은 걸로 보겠다고 원순열이란 소리죠.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돈다는 소리예요. 세 가지 색을 원순열로 나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2팩이죠. 1 곱하기 2팩. 그래서 바깥 부분은 1 곱하기 2팩이 돼요 라는 거죠. 근데 맨 위에 걸 먼저 칠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숫자로 표현해 볼게. 제일 위에 A를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경우 중에서 B를 칠하고 중간에 C 칠하고 D 칠하는 경우랑 중간에 제일 위에다가 B를 색칠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 D 칠하고 여기 C 칠하고 A 칠하나 회전시키면 똑같죠. 네. 그래서 끝에를 먼저 색칠하잖아요. 중간에 결정하고 이게 중복해서 빼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형태로 여기 A를 색칠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까처럼 C가 결정이 되어져 버려 있다면 이 A를 색칠하는 경우를 뭐로 볼 거냐 그러면 한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A가 여기 올지 또 다른 경우에는 A가 중간에 오고 나서 얘가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닥 좋은 풀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얘를 원순열로서 나머지를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도형에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 8가지를 가지고 얘를 색칠을 한다. 아무리 봐도 원순열 같긴 한데 그러면 중간에 아무 때나 8. 여기 8? 잠시만요. 저 4개는 똑같잖아요. 돌면은 똑같지. 빨간색이 있는데 네. 여기 주황색이 있으니까 주황색 하자. 주황색이 있는데 주황색을 먼저 색칠을 하면 주황색은 한 가지예요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원순열인데 그 주황색이 여기에 색칠되는 경우랑 여기에 색칠되는 경우가 아무리 봐도 같은 경우인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아, 있구나. 주황이라는 걸 먼저 색칠하면 2는 맞는데 네. 좀 원론적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고.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위치가 다르죠. 네. 안쪽 내부 할까? 외부 내부 합시다. 외부에 색칠할 게 네 가지 색을 쓸 거 아니야. 내부에도 4색을 쓰겠죠. 8가지 색이 있으니까 외부에 색칠할 4색을 먼저 결정을 하자. 8개 중에서 4개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안쪽에 쓰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밖에 색은 결정이 됐어요. 밖에 색 가지고 색칠하게 되는 것은 원순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4개에다가 원순열 하니까 얘는 3팩이죠. 그 다음에 내부에다가 색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4팩. 그렇죠. 구별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색칠하고 얘 B 색칠하고 C 색칠하고 D 색칠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색칠이 되어 있다. 의미를 다 가질 테니까. 네. 그래서 얘는 4팩이 돼요. 이런 형태로 안쪽 바깥쪽을 나누어서 근데 안에 문자하고 밖에 똑같죠? 똑같죠?
좀 삐뚤하지만 원순열이라고 보고, 요렇게 생기면 중간에 결정하는 게 5, 밖에는 4가지 원순열이니까 300. 자, 아까까지 본 건 평면도요, 이제 입체도요. 여기에서는 5가지 색을 모두 사용을 할 거고, 이 중에 독특한 자리가 뭐지? 바닥이죠. 네. 그러면 바닥을 먼저 색칠을 합시다. 바닥에 색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당연히 5가지죠. 그 다음에 옆면은 위에서 쳐다보면 얘 원순열이잖아요. 네. 그러면 옆면을 색칠하는 경우는 300. 300.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쉽죠? 네. 그럼 얘가 여기 잘라가지고 뿔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거 없다 칩시다. 여기도 색칠을 할 거야. 6가지 색. 그러면 바닥이 아니라 이제는 위랑 아래. 아래랑은 구별이 되죠. 네. 그러면 얘는 6개 중에서 위아래는 구별이 되니까 6P로 위아래를 먼저 결정을 하고, 위아래 결정하고 나면 다시 옆면은 300. 3팩이 되는 형태죠. 그러면 위아래가 구별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얘는 위에가 정사각형 형태라서 얘랑 넓이가 생긴 게 똑같아서 여기에 빨강, 파랑 색칠하고 뒤집으면 구별이 안 돼. 불리면. 그래서 얘를 빨강, 파랑 하나, 파랑, 빨강 하나 불리면 똑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위아래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는 6가지 색 중에서 2개를 순서가 의미가 없죠. 네. 7하고 굴리면 똑같은 거지. 얘가 이제 위아래를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러고 나서는 얘는 다시 3팩이 되겠죠. 정사면체는 한 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팔면체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12면체는 오각형, 정20면체는 삼각형. 정사면체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정사면체는 얘는 그리기 쉬우니까 얘를 바닥을 먼저 결정을 할 건데, 이거는 여기서처럼 바닥이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여기 4가지 색 중에 빨간색이 있다면 어딘가는 빨간색이 색칠해지겠지. 맞잖아. 그래서 빨간색을 색칠을 하고 걔를 바닥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아무 색이나 하나를. 빨간색은 어딘가는 색칠해질 거 아니야. 얘 막 굴리면 똑같이 생겼잖아. 빨간색이 어딘가 있을 테니까 좀 안 헷갈리게 기준점을 빨간색이다. 빨간색이 바닥에 오도록 이 도형을 딱 두자고. 네. 그래서 빨간색을 두 개 써. 얘가 지금 밑면을 색칠을 하고 얘를 두 개 써. 이런 개념이니까 얘가 한 가지겠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을 세 가지 색을 아무 때나 색칠을 하면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앞에서 계속 중복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얘는 위에서 쳐다보면 삼각형이니까 네. 회전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중복이 생기겠죠. 음. 그래서 남아있는 1 곱하기 나머지 부분을 3팩으로 너희들 아무 때나 색칠한 다음에 세 가지가 회전되면 같은 게 존재할 것이다. 정육면체는 어딘가에 빨간색을 색칠하겠지. 그래서 밑면을 빨간색을 하나를 색칠한 다음에 밑면에다가 빨간색 색칠하고 생각을 하자고. 그 다음에 남은 게 5가지죠. 5가지. 나머지를 아무데나 색칠을 하면 이 중에서 얘가 바닥이 사각형이거든. 그러면 막 아무 때나 색칠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오는 거 원순열의 기본 정의에서 1, 2, 3, 4랑 바닥이 사각형이니까 4가지는 무조건 똑같은 게 존재하죠. 돌리면 똑같은 거. 5팩 중에서 아무데나 색칠을 했는데 그 아무데나 중에서 1, 2, 3, 4 중간에 윗면에 5가 오는 경우랑 1, 2, 3, 4 윗면에 5가 오는 경우랑 1, 2, 3, 4 윗면에 5가 오는 경우랑 1, 2, 3, 4 윗면에 5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존재할 거 아니야. 요 5팩 중에는. 네. 그럼 얘는 몇 개씩 중복일까 생각해 보면 바닥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4개씩은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라는 소리지. 돌리면 똑같게 되네. 이 5팩은 원순열 계산이 아니에요. 나머지 그냥 아무 때나 색칠하는 개념. 네. 고정된 인 것처럼 5팩으로 아무 때나 했을 때는 1, 2, 3, 4, 1, 2, 3, 4나 1, 2, 3, 4, 5나 1, 2, 3, 4, 5가 5팩 중에는 서로 다른 것처럼 나타날 텐데 얘는 돌려보니까 회전시켜보니까 똑같은 거잖아. 근데 왜 4개? 왜? 바닥이 사각형이니까. 바닥이 사각형인데 5개가 중복이 될까? 왜 4개냐?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을 것 같아? 5분 있지 않아요? 그러면 5면 남은 5면이 한 번씩 4개로 올라가. 그거는 경우의 수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같은 거. 이 5팩 중에서 뭔가 중복되는 거는 좀 나눠주고 싶은데 중복이 뭐냐라는 거지. 그 중복이라는 것은 바닥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회전하는 바닥이 회전하는 만큼만 중복이 생긴다. 얘랑 같이 회전시켜보면 바닥에 빨간색 색칠한 다음에 막 돌려보면 얘는 똑같지.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내 눈에 한번 띄었다 치자. 오 이렇게 생겼네 하면 얘랑 똑같은 형태가 5팩 중에는 무조건 3개 더 있어서 총 4개는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바닥이 사각형이니까. 회전되는 기준이 사각형으로 회전할까? 저 5는요? 저 5자리에 1, 2, 3, 4, 5가 다 올 수 있지 않아요? 그거 다 합친 게 5팩이고 5팩 중에서 같은 거는 이 5팩 중에 같은 거는 몇 개씩 같을까? 4개씩 같겠지. 그래서 얘는 나누기 4를 해야 돼. 왜 4냐? 바닥이 사각형으로 생겼어.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12면 한번 해볼까? 빨간색이 어딘가 있겠지.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칠한 다음에 밑면에다가 빨간색 색칠해서 얘를 바닥에 오게 두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나머지는 색칠하는 경우는 아무 때나 색칠하게 되면 얘는 11팩의 경우의 수가 가지겠지. 제일 밑에 바닥에는 오각형이야. 요 위에는 복잡하죠. 네. 잘 못 그리겠어. 위에는 엄청 복잡한데
그래도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가 되고 요 위에 엄청 복잡하게 6, 7, 8, 9, 10, 11 이렇게 있다 치자. 얘를 회전했을 때 11팩 중에는 같은 게 몇 개씩 들어있을까? 5개. 5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를 5분의 1로 나눠주면 모든 색칠하는 경우가 존재하잖아. 내 눈에 다르게 보이게. 그러면 1은 뭐다? 바닥. 밑에 한지를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정팔면체니까 남은 거 7개죠. 네. 바닥이 삼각형이야. 이거를 7팩 아무 때나 색칠하면 뭐가 되겠다? 3개씩 중복이 생길 거죠. 정 20면체는 빨간색 아무데나 색칠하고 남은 거 아무데나 색칠을 하면 위에가 아무리 복잡하든 말든 바닥이 삼각형인데 중복되는 게 3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3분의 1이 될 것이다. 얘는 정다면체에서의 계산법. 얘는 뿔일 때 계산법. 얘는 뿔 때일 때의 계산법. 얘는 정사각 기둥일 때. 맞나? 맞겠죠. 정사각 기둥이 정육면체 아니에요? 정육면체는 높이도 같을 때고 아, 얘는 높이만 다르대.